이제는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요.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청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란 못된 프레임으로 극우몰이를 용납할 수 없다. 명확하거든요. 예. 본인이 지향하는 그 정치의 가치 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더 자세히 설명해 줬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는 이 극우라는 용어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극우라는 집단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래요. 그럼 극우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보수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강성 지지층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극우 세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이러면 전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엄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행위, 그것도 극우죠. 또 하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그리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세력들은 극우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함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저는 분명히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전한길 씨라고 봅니다. 전한길 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고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지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중정당 또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당장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 빨리 규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로 얼마나 과연 이번에 많은 전당대회에서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분이라고 치켜 세웠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가서 당대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벽에 있는 조경태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혁신 세력을 일치 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하여 자밀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혁신안을 그걸 고스란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저는 혁신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몇이 있죠. 뭐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이게 박 의원께서는 그 결집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과거의 탄핵에 찬성하고 현 시점에서 당의 쇄신 변화, 혁신을 촉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한길 씨가 입당해서 공공연히 무슨 뭐 10만 양병설을 얘기하면서 당을 극우적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당대회 새결집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장동혁 후보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커지다 보면 조금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혁신 세력이 하나의 대우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제 조경태 후보가 그걸 촉구한 거라고 보고 물론 당장의 대상이 누군지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이를테면 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가
사전 단일화에 응할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1차 투표가 있고 결선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예비 선거에서 뭐 앞서는 후보가 있을 거고 좀 처지는 후보가 있을 거면 다 자연스럽게 표심으로 단일화가 될 거여서 예. 뭐 인위적인 단일화를 사전에 추진하게 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 극우 세력에 맞서는 당의 반극우 연대를 좀 가시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이 제안했던 원탁회의가 의미가 예.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싶고요. 파이를 키우자.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전에 장덕혁 의원의 출사표를 들으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출사표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데다가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 예. 그 탄핵 반대가 여전히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환길처럼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동혁 저 의원의 출사표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자칫하면은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이 경고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저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으로서 이런 헌법 그 질서에 부합하는 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대표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해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VIP 경로설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젠가요 그 네. 주진우 의원이 당 대표에 선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당 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이 물론 초선이라고 못 나가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기 마련인데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으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해보라라는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당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법률적인 그 회피를 했었지만 그럴 그 계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상병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그 다른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공적인 자리, 법률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 2021년에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과연 그것에 대해서 뭐 구명 로비라든가 이 과정에 주진우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특검에서도 그렇게 높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관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동혁 의원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었고, 네. 뭐 조경태 의원 같이 했었고,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세 명이 다 이렇게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계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오늘 내놓은 그 출마의 변만 놓고 본다면 이른바 친한계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말 그 상반되죠.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서 불과 딱 1년 전 오늘이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었고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날인데 예. 불과 1년 만에 어떤 정치적 상황,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이 있었죠. 뭐 탄핵이 예.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대척점에 이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조경태 의원은 지금 친한계 의원분들이 많이 심정적으로 좀 동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도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조경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진우 의원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기의 출마 왜 하는지 또 탄핵과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진영의 표를 받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장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관심 한동훈 전 대표 나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로는 약간 좀 나오지 마라,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탑2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에 연장선밖에 안 돼요. 우리 당이 지금 현재 몸부림을 쳐서라도 네. 국민들에게 다시 지금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가 보기에 저희 한동훈 전 대표가 현 상황을 갖다가 냉정히 생각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런 의견을 밝혔는데 정광진 대표 아직까지도 뭐 결심이 안 쓴 거죠? 가타부타. 우리 일정을 보니까요. 8월 22일에 그 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7월 25일에 등록 공고가 있고 후보 등록이 7월 30일과 31일에 있습니다. 예. 오늘이 7월 23일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일주일 있고 정도 남았네요. 고심을 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측근들 그리고 본인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던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저도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고심을 갖고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불과 일주일 전 우리 당의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과연 이대로 우리 당이 가도록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리더가 있어야 되는가 예. 이런 그 당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뭐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는 어제 저희 MBN 단독 보도 기반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저희가 보도를 했냐면 출마를 한다면 반구구 연대를 구성할 것이다.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어쨌거나 혁신 세력의 후보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전대에서 할 거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이제 전대장에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뛰어든 겁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가 될 거냐 아니면 플레이메이커를 할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로 나서지 않더라도 이른바 반극우 연대가 성사돼서 그런 어떤 이제 전선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서 뭔가 이게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데 이를테면 뒤에서 이를테면 여러 세력들을 조율하고 그 이 반구구 연대를 구성하는데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험이나 당내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이 당에 참여한 기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후보가 아닌 사람이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면 그것도 선거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팬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메시지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대돼서 전파가 될 텐데 그건 이제 선거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지금 출마하라는 의견보다 말리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이제 전환길 같은 사람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내에 그런 주류 기득권 세력의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이제 당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의 순순히 응할 것이냐.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뭐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패배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지 않느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예.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더군다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뚫고 가는 역할도 있는 어렵다고 거죠.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리더냐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아마 그 사이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켜보면 알겠죠.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게 된다면 앞서 뭐 어떤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 이제 지난 그 대선 경선에 예. 어게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분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의 영향력이나 지금 수해복구 뭐 현장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께서 김문수 전 장관의 파괴력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어쨌든 대선 캠페인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 가동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인지도도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동영 후보하고 일정하게 지지 기반이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장동영 후보가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다. 근데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네. 어쨌든 소문도 있어요. 그러나 인지도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선거에서 인지도가 무시 못할 요인이기 때문에 초반에 장동영 후보가 어떤 유의미한 그 적합도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보이면서 예. 선전하지 않으면은 급격하게 그 무게 중심이 김문수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선거의 특성상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당권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변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이게 가장 큰 그렇겠죠.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혁신이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오늘 혁신이 관련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좀 때 아닌 진실 공방이 좀 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이 안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저를 부를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소통이 있었고요. 예. 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서 부르시면 당연히 기꺼이 가서 설명드린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래서 부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희숙 위원장은 오라는 말이 없었다, 의총에. 그런데 또 당에서는 온다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양측 이야기를 다 전달드리는 수밖에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의견이 사실인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예. 일단 그 비대위 측에서는 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오라는 전화는 없었다는 게 윤희숙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입장에서도 윤희숙 의원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예. 윤희숙 의원이 하는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번 여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후보자 대통령실이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무수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 네. 사퇴 방안이나 어떤 네. 예.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가량 있다가 소셜 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혹시 어쨌든 내각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신데 1시간가량 시간 속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하고 강선우 후보자의 공개적인 소통 속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혹시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나 또 지난번 이진숙 장관 지명 철회도 그렇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 관련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그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CBS 이준규입니다. 네. 그 강선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사퇴 의사 밝히기 전에 따로 소통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실장께서 내일 귀국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최지원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TV조선의 최지원 기자입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을 당시에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철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진 사퇴 선택을 한 그 과정 중에 대통령과의 소통은 없었다면 혹시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진 그룹의 승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후보 사퇴의 변은 강선우 후보가 소셜 미디어에 믿음을 가지고 지명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정권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심하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서 사퇴 이유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선우 후보와의 교감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의 경위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사전이나 사후 교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한 브리핑 보셨습니다. 좀 그 경위를 일단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강선우 후보자가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본인의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먼저 전달하는 예. 게 순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비서실장은 조금 기다려준 거죠. 본인이 어쨌든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예. 박찬대 이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쨌든 예. 강선우 후보가 이만 결단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강선우 후보의 결단이 있었고 예. 박찬대 의원의 공개적인 촉구가 있었고 예. 그리고 강선우 후보가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일정하게 이제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거기에 되겠죠. 대해서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아니 그건 뭐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안다고 할 수가 예, 없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좀 뒤져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 결단을 이끌어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그야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렇긴 하죠. 일이고요. 예.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오전하고는 이 기류가 오후 들었으면서 확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좀 이 고민이나 의견들이 물밑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진단했듯이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민심의 기류 예. 이게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강훈식 실장의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예. 저는 피력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대통령도 어쨌든 인사청문 요구서 재송부를 하면서 여론의 동향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예. 뭐 당사자가 그렇게 결단한 마당에 대통령으로서는 뭐 수용한다 이런 의사를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정광재 대변인 그 검증 시스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네.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고칠 의사를 좀 내비쳤어요. 글쎄요, 어제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 있게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잘못이 없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부각됐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톤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다 보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은 다 폄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중도 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조차도 야당이니까 의례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게 올바른 국정 운영의 방향이지 우린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도 박찬대 의원이 왜 강선우 의원에 앞서서 페북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대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박찬대 후보가 좀 뒤지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곧 여가부 장관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가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박찬대 의원이 먼저 페북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이른바 좀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많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를 찾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윤희숙 위원장 오면 다시 하자고 결론이 난 건가요? 지금 다시 의총 날짜를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과정은 그렇게 되겠죠. 혁신안을 갖고 온 혁신위원장이 의원들을 상대로 뭐 PPT가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이런 식의 혁신안을 마련했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해달라. 그래야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이든 이 과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비대위원회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오늘의 그 의총에서 무엇을 결론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로를 이유로 자리를 회피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